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응급간호, 기초간호학 35문제 중에서 3, 4문제 출제되고 있는데요. 기본간호 실기 문제에서 응급과 연결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실제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또 가족을 응급처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체계, 응급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의 모든 조치, 응급의료체계가 되겠어요. 왜 응급처치를 할까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응급실이 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안 받아줘요. 전문의가 없어서. 전문의들이요, 의료 파업 때문에 거의 개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3차 의료, 대학병원으로 취업을 할까 싶습니다. 다시 원상 회복되려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기가 정말 왔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만약에 10명만 살릴 수 있다. 근데 사고가 나서 50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환자부터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입니다. 구명.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환자 먼저 구해라. 기도가 막힌 환자부터 구해라. 호흡이 안 되는 환자 먼저 구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요, 4분에서 6분 안에 뇌사에 빠져요. 살아나도 식물인간이죠.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또 호흡 유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혈. 피가 많이 나면은요, 우리 몸의 13분의 1이 혈액인가요? 거기에서 얼마큼 이상 일정량이 빠지면 죽습니다. 쇼크가 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2리터짜리 생수병 있잖아요. 50kg 기준으로 그거 한 2통 빠지면 죽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면 피가 콸콸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에 찔렸어? 뭐 병원 늦게 가서 그동안 출혈돼서 죽었어. 쇼크 오고 죽었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기지쇼감 이 순서 기억하세요. 기도 유지, 호흡 유지 환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혈해야 되는 환자. 한마디로 대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환자야? 그럼 지혈해야 되죠? 이게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쇼크 예방. 쇼크가 오면은 결국 순환이 안 돼서 산소가 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산소증이 와서 죽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상처 많이 나고 골절 있고 했어. 다 시간 지나면은 뼈는 붓고 상처는 항생제로 또 나을 수가 있잖아요. 파상풍 주사 맞으면 되잖아요. 제일 경증이다, 경하다 이거예요. 기지쇼감, 기도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비슷한 말로 나와도 의미를 기억하세요. 기지쇼감 이거 4글자 아니어도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혈 이렇게 안 나오고 대출혈 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 치료해야 되는 응급환자는 기지쇼감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유지 환자가 있나요? 쇼크 환자, 동상 환자, 타박상 환자, 중이염 환자, 방광염 환자, 기도유지, 호흡 유지하는 환자는 없어. 그럼 패스가 되는 거고요. 지혈해야 되는 환자, 출혈 환자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 다음이 쇼크가 있으니까 쇼크 환자가 실질적으로는 3번째 환자지만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련 환자야. 첫 번째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확보한다. 이것도 기지쇼감의 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외상을 방지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는요, 2번째 응급처치예요. 하지만 보기의 첫 번째에 고개를 옆으로가 없으면요,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국가고시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보기 5개 중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처치를 먼저 해야 할 환자는 이것도 구명 4단계 물어보는 거잖아요. 발을 삔 환자. 뺀 환자가 아니라 삔 환자겠죠? 기도 폐쇄 환자, 몸통에 발진 있는 환자, 다리 전체에 멍이 든 환자, 녹슨 옷에 손가락 찔린 환자. 나머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치료는 해야 되지만. 기도 폐쇄 환자, 기지쇼감, 기도를 유지해야 되고 호흡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녹슨, 못에 손가락 찔렸어? 파상풍 주사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염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기지쇼감 맨 마지막이라는 거. 외상성 손상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은 외상성 손상 환자, 외상이 많다. 많이 다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했다 이거죠? 1번. 깊이 박힌 이물질을 제거한다. 응급처치예요. 가장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건데
제거하는 건 의사가 해야겠죠. 척추 손상 환자는 일으켜 앉힌다? 척추가 손상되거나 경추가 손상되면은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신경이 눌려서 사지마비 올 수가 있어요. 출혈 보이는 심장 위치보다 높게 해야 피가 덜 나죠. 튀어나온 뼈는 억지로 집어넣는다? 쑤셔 넣는다? 아닙니다. 노출된 장기는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덮어준다. 생리식염수 또는 멸균 거즈 뭐 이런 걸로 덮어준다 이거예요. 주변에 뭐 그런 것도 없어. 수건이라도 깨끗한 옷으로라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촉촉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 호흡 곤란한 자 어떤 자세가 좋죠?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상체를 올려주면은요, 우리 호흡에 관여하는 횡격막 있죠?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파울러시 체위, 좌위, 반자위, 상반신을 올려준다. 이런 자세가 기도를 유지하거나 호흡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기도를 개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기울이면서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요. 똑바로 제끼는 것입니다. 또는 목 부상이 의심이 되면은 목은 안 만지고 턱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목을 잘못 만지면요, 경추신경이 마비되면은요, 목 아래로 다 사지마비 오는 거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시아나항공이 한번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 얘기인데, 그때 방송에요, 사람들을 무슨 이렇게 로프, 밧줄 같은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동을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원피스 되게 화려하게 입으신 분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공중에서 이렇게 매달아서 그렇게 이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의료 상식이 좀 없을 때죠. 그분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 목 아래로 사지마비가 와가지고서는 휠체어 타고선 이 인터뷰를 하는데, 몇십 년 후에 물론 생가사의 기로에서 살려준 건 감사한데, 이송할 때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좀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 부상이 의심될 때 신경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턱만 밀어 올려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옮기지 않는다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뭐예요? 8차선 도로 차가 쌩쌩 다녀. 거기 그냥 가만히 놔두면 2차, 3차 사고가 나니까 부득이하게 옆으로 옮길 수는 있다는 거죠. 119 구급차가 오기 전에요. 지혈 볼게요. 피가 많이 나면은요, 일단 그 부위를 손으로 막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경찰들이 나쁜 놈에 의해서 동료 경찰이 칼에 찔렸어요. 거기 손으로 막고, 야, 좀만 버텨!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직접 압박하는 게 감염 위험은 있어도 일단은 살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피가 나오는 그 동맥 쪽을 압박하면 좀 덜 나온다, 이런 거고요. 지혈 때 묶어주죠. 근데 묶어주면은요, 피가 안 통하니까 괴사로 인해서 나중에 절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목숨은 살릴 수 있는데 절단을 해야 되니까 최후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혈대예요. 동맥, 정맥을 모두 차단한다. 그래서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올려주고 묶어주는데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묶는다, 이렇습니다. 쇼크 예방, 산소나 혈액이 부족한 것이 쇼크예요. 쇼크는요, 중요한 거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 핍뇨,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청색증, 순환이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청색증, 푸르딩딩해집니다. 애기들 보세요. 얼굴이 복숭아빛처럼 이렇게 빨갛고 뭐 핑크핑크하지 않습니까? 피가 잘 통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은요, 안절부절하고 호흡과 맥박은 올라가고 혈압과 체온이 떨어집니다. 쇼크 자세 너무 중요하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라고 말해요. 또는 T 포지션, 또는 다리를 올려준다, 또는 이런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체위 문제에서 쇼크가 거의 매번 나와요. 뇌와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로 혈류를 많이 가게 해주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발끝에 있는 말초에 있는 피를 심장과 뇌 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래서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쇼크 자세이다. 다리를 위로 올리거나 이런 그림을 고르시는 그런 문제가 많고요. 쇼크라고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청색증이 왔다, 뭐 차고 축축한 피부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 걸러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쇼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의식이 없으면요, 입안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질식을 유발하니까요, 기도가 막혀서.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만 뭘 먹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 예를 들어서 충수염, 맹장염이죠, 맹장수술이죠. 이 수술해야 되는 환자 목마르다고 물 주면 돼요? 안 돼요.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 보호. 상처에 이물질이 있으면 물로 씻는 게 가장 좋다. 식염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급한 상황에 식염수가 있겠어요? 수돗물로 씻는 것도 괜찮다. 아나필락틱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아나필락틱 원인 물질 과거에 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페니실린, 항생제.
혈청, 땅콩, 벌침, 그러니까 벌에 쏘였는데 쇼크 와서 죽는 사람 있습니다. 또 항생제 잘못 맞으면 쇼크 와요. 그래서 항생제는 항상 알러지 테스트를 뭘로 한다? 아이디, 피 내주사를 피부에 조금만 퍼떠갖고 넣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부풀면 이 항생제 기관지님한테 안 맞네요. 그리고 다른 항생제에 놓습니다. 이게 아나필락틱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아나필락틱이 왔어. 일단 숨을 잘 못 쉬거든요. 그래서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약을 투여합니다. 그게 뭐예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또 살부타몰, 이렇게 기관지 확장제를 넣어줍니다. 살부타몰 역시 기관지 확장제로서 국가고시 얼마 전에 나왔었죠. 천식 환자에게 투여하는 기관지 확장제는 이렇게 해서 살부타몰, 요게 답이었어요.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요거는 알고 있었는데 살부타몰은 못 외웠었거든요. 국가고시 한번 나오면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천식 환자에게 투여하는 기관지 확장제 살부타몰, 기관지 확장제 3종 살,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살부타몰 기억하세요.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는요, 기지쇼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응급 상황을 순서대로 맞춰라. 이 문제가요, 요양보호사 문제에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왜 가져왔냐면, 이제 문제를 이 파트에서 내다 변형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거는요, 반도각이 인상, 요것입니다. 반도각이 인상, 사람을 살리려면은요, 길거리에 만약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간호조무사 따고 배웠고 하면은 그게 자꾸 시선이 간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쪽 3차선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저는 쓰러진 줄 알고 혹시나 CPR 해야 되나 해서 진짜 제가 미친 듯이 그쪽으로 달려왔었거든요. 근데 싸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허탈하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돌아왔었는데,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 사람의 어깨를 살살 두드리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물어보니까 언어적인 사정이다. 사정은요, 살펴본다, 확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남자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해야 돼요. 왜? 사람이 많아도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한민국 어때요? 뭐 여자들 도와주면은 성추행으로 신고당한다, 이래서 안 도와주죠? 하임리 입법 그거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자 잘못 도와줬다, 큰일 난다. 각박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주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슴 압박, 반도각, 일단 반응 확인해서 의식이 없어, 무의식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119는 일단 불렀어. 그러면 응급처치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각적이면서 임시적인 처치,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4에서 6분 안에 뇌사가 빠집니다. 119 요즘에 5분 안에 와요? 안 와요. 오면 뭐해요? 병원으로 지금 전화해갖고 받아줘야 되는데 뺑뺑이 돌리다가 다 죽잖아요. 참. 심폐소생술, 말 그대로 심장 먼저 소생하고요, 그 다음에 폐 소생하는 거예요.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입니다. 폐를 소생하는 거는 인공호흡이에요. 그 중간에 기도 유지가 들어가요. 왜? 기도 유지는요, 고개를 똑바로 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야 인공호흡을 했을 때 숨이 잘 들어가니까. 오케이?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서로 가는 거예요. 가슴 압박 몇 번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했죠?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죠. 인공호흡 2회 어떻게 불어넣어요? 10초 안에 불어넣는다? 이것도 국가고시 포인트예요. 보세요. 이 정도 속도입니다. 10초 안에 2번은 불어 넣어야 돼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서 30번 하고 또 인공호흡 10초에 2번 불어 넣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30대 2를 1분 안에 몇 번 해야 되죠?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를 해라. 이거는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30대 2는 1분에 100번 하려면은요, 적어도 3번은 돌아가야 90번 아니에요, 가슴 압박이. 그쵸? 3번 이상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0대 2가 1분 안에 3사이클은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환자 어떤가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반도, 각이, 인상, 상태 확인하고 상태 안 좋아. 그러면 다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죠. 가슴 압박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하고. 또 중간에 너무 힘들어? 근데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어? 붙여야겠죠. 전원 켜고 패드 붙이죠. 어떻게 붙여? 오른쪽, 왼쪽.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리듬 분석 버튼 누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심폐소생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 기계가 2분 간격으로 돌아가면은 또 기계 안 돌아갈 때는 심폐소생술 계속하고 이렇게 하다가 119 오면은 인수인계 하면 됩니다. 119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한다.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 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팔 힘으로 눌러서 5cm씩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5cm가 들어가려면은요, 그 정도가 들어가야 심장을 압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으로 실어도 힘들거든요. 온 체중을 다해서 실어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쭉 펴고 직각으로 체중을 싣고 눌러줘야 된다.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심폐소생술 검색해서 이 뭐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만든 영상 하나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심폐소생술 하는 거, 하임 리히법 하는 거, 수영 배우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아무리 내가 삶의 질을 높인 어떤 행위를 했어도 그 순간에 목에 뭐가 막히고 물 먹어가지고 의식 잃고 이러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살리는 거는 사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뭐 이렇게 밤 같은 거 깎다가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쫙 칼이 찔려가지고서는 피가 줄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수건으로 손을 돌돌 동여매고 팔을 위로 올리고, 왜? 심장보다 높아야 피가 덜 나오니까. 그러고 정형외과 가서 꼬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황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뱀에 물렸어. 심장보다 위로 올리면 돼요? 안 되죠. 심장보다 아래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독이 빨리 안 퍼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게 응급간호 이 과목입니다. 너무 중요한 과목이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목에다가 이 맥박을 측정합니다. 쇼크 시에는 목에다가 재요. 성인이나 소아는 목에다 잽니다. 그게 바로 경동맥이에요. 애기들은 목이 너무 짧죠? 그래서 상안동맥, 우리가 혈압 재는 요 부위, 팔뚝, 여기다가 잽니다. 유아는 1에서 3세죠? 목이 너무 짧아요. 상안동맥, 팔뚝에다가 맥박을 잽니다. 응급처치는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치료한다. 호흡 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 대출혈 환자, 긴급한 환자,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 뭐 쇼크 환자, 출혈 환자 먼저 한다. 기지, 쇼감 기억하시고요. 그 중간에 뭐 골절이 들어가든지 뭐 조금 보기를 보고 여러분이 끼워 맞추시면 돼요. 꼭 기지, 쇼감 그 순서가 아니에요. 중간에 골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또 트릭으로 뭐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던지 좌측 심수체위를 하던지 반복아위, 반만 복와 위로 해라. 와위는 똑바로 눕는 거, 보기는 엎드리는 거. 엎드려 누워 있는데 반만이야. 그러니까 반 이렇게 걸쳐 있는 심수체위가 반복 와위가 되겠습니다. 또는 측위, 옆으로 돌리는 거. 또 앙하위, 똑바로 눕혔는데 고개만 옆으로 돌리는 게 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자세예요. 경련하면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 구토물 또는 거품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기도가 막히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라는 거. 골절 환자는 부목을 돼야 된다. 부목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다. 복합 골절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뼈 조각이 혈관을 막 잘라 먹을 수가 있죠? 일이 커져요. 다음 중 구강으로 수분 제공 가능한 환자는 이런 거 국가고시에서 물어봅니다. 입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요,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장기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물 먹였을 때 탈나면 안 된다. 곧 수술을 앞둔 환자 금식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보게 보세요. 1. 고열 환자. 고열 환자? 물 먹으면 안 되나? 일단 세모하고 2번 보세요. 위천공 환자? 위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 뭘 먹으면 안 되겠구나. 3. 무의식 환자? 입으로 뭘 넣었다가 기도가 막히겠구나. 4. 급성 충수염 환자? 급성 맹장 환자구나. 그럼 수술해야 되니까 금식해야 되는데 물 먹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이런 거 왜 배워요?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시다. 급하게 환자가 왔어요. 지금 수술 코앞에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주실래요? 여러분이 물 한 컵 줘요. 그럼 그 환자 수술 금방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선생님은 뭐가 되냐?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두고두고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60점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 있어야 돼요. 간호조무사 왜 무시받아요? 아는 게 없어서. 사실 이 간호조무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어느 정도 알아도요,
조금만 여담할게요. 제가 정형외과 실습할 때도 뭐 선생님이 뭐 말할 때 선생님 네 이거는 뭐죠 제가 이제 뭐 배운 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산모당이 사람 잡는다고 막 얘기했더니 너 좀 많이 아는구나. 이게요 간호조무사 교과서에요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의사들이랑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근데 너무 모르면 간호조무사가 저는 무시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없고 너무 이게 대응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 자체의 글쎄요 문제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외상성 뇌출혈 환자 뭐 구강으로 뭘 먹이기가 좀 불편하다. 또 고혈 환자 정도면은 물 먹어도 열 내리는 데는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 파트를 우리가 어디서 명확히 배웠어? 이거 잘 몰라도 이렇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국가고시는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100문제를 보기 5개를 100% 알고 푼다는 것은 여러분의 오만이고 자만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 무조건 100점 맞을 거야. 나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랬을 때 학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너 100점 못 맞아. 그래서 제가 왜 부정적인 말씀하세요? 저는 맞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나 100점 맞을 거야 이랬거든요. 100점 못 맞았어요. 반드시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걸 달달달 만약에 다 안다고 칩시다. 해도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교과서랑 연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고요. 수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교과서에 없는 문제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은 몇 개는 그래도 틀립니다. 당연히 합격은 하죠. 고득점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떠나서 본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 있게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을 때도 쉬워요. 고난 극복 그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임리히법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배꼽과 명치 중간을 주먹을 쥐고 특히나 뭐 엄지 여기를 툭 튀어나오게 해서 아주 굉장히 세게 툭툭툭툭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떡을 먹다가 뭐 걸렸어, 목에 뭐가 걸렸어. 엊그저께는 저한테 그런 영상이 쇼츠로 떴었어요. 중국 같은데 이제 집 안을 비치는 CCTV에 찍힌 거예요. 동생 조그만 애가 뭐 한 3살 됐을라나? 뭐 목에 사탕에 걸려서 그러니까 언니가 한 6살 돼 보이는데 뒤에서 하임리히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그런 홈 CCTV 영상이 있어서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보통은 복부비 이뤄내기를 먼저 하는데 2020년에 개정이 됐대요. 등 두들기기 5번. 일단 뭐가 막히면은 우리 등 두들겨주지 않습니까? 저 소간지어서 토할 때도 누가 등 두들겨주면 더 잘 나오더라고요. 손을 컵처럼 이렇게 쥐고 하던지 뭐 이 그림처럼 손바닥으로 팍팍팍팍 쳐도 됩니다. 급하면은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복부 밀어내기. 5대5로 가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거의 복부 밀어내기만 나오는데 여러분 뭐 만약에 뭐 이거를 물어본다고 하면 5대5로 아세요. 등 5번 두들기고 5번 복부 밀어내라. 이게 개정된 하임리히법이에요. 그래서 애기들 특히나 영아는 0에서 1세죠. 얘는 뭐 조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부가 어딘지 가슴과 복부가 막 요만하니까 이런 경우는요. 영아를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요. 등을 5번 두들깁니다.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애기들 젖만 먹어도 사실 잘 개워내잖아요. 트름 안 시키면 다 토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조카 키울 때 맨날 이렇게 안아주면 제 옷에다가 그거 다 뱉었어요. 진짜 그 똥냄새, 분유 똥냄새. 정말, 그렇게 제가 키웠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영아의 머리를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등을 5번 두들겨라. 안 되면은, 돌려요. 그래서 흉부 압박을 5번 하는데 체중 실어서 하는 게 아니죠. 애기들이 조그마니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5번 한다는 거. 근데 애기가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으면요. 다 소용없이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CPR 들어가요. 성인이든 애기든 의식이 없으면 무조건 CPR 들어가는 겁니다. 하임리히법 언제까지 하냐? 뭐 입 밖으로 뭔가 이물질이 나왔을 때 또는 의식 없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만 하임리히법 하는 거거든요. 의식 없어지면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임리히법 대표적인 거 목을 조르는 듯한 이 자세.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자세일 때 뭐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나와요. 하임리히법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갑자기 괴로워한다 또는 툭 쓰러진다 이런 경우 기침을 하게 하던지 등을 팍팍팍팍 쳐주던지 복부 밀어내기를 해주던지 이렇게 합니다.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후상방 중요하죠? 여러분 후상방 뭐 기억나세요? 고막 체온 잴 때 귀를 후상방 위로 제끼면서 체온을 재야 돼요.
저 병원 갔을 때 제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고막 채운 재는 직원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귀에다 쑤셔 넣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후상방으로 당기면서 집어넣어야지 정상 체온이 재질 텐데. 여러분은 그런 직원 되셨으면 합니다. 창상, 다치는 거죠. 찢어지고 뭐 다치고 개방상처 생기고 이 중에서 찰가상, 긁힌 상처.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찰가상이 많아요. 애들이 저를 긁는다기보다는 제가 뭐 책상 위에 올려있던 거 밑으로 내리다가 뒷발에 긁히고 이런 식으로 긁힌 상처가 찰가상입니다. 모서리에도 잘 긁히죠. 열상, 찢긴 상처. 자연분만 하면은요, 회음부 쪽이 다 열상을 입어요. 여러 종류로 찢어지죠. 그러면은 소독도 어렵고 감염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회음부를 절개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방향으로 찢으면요, 꼬매기도 편하고 소독도 편하니까. 또 자상, 찔린 것이에요. 뭐 못에 찔렸어, 파상풍 걸릴 수 있죠. 깊고 좁게 찔렸을 때 파상풍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교상, 물린 상처입니다. 개에 물렸어? 교상이에요. 악어에 물렸어? 교상이에요. 파상풍. 파상풍 무섭습니다. 아관긴급, 조소, 후궁, 반장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관긴급, 입이 안 벌어져요. 조소, 좌우 비대칭이 되니까 입이 약간 비웃는 것처럼 썩소가 돼요. 후궁, 반장, 몸이 이렇게 근육이 강직된다라는 거. 교상, 개에 물렸을 때 교상이다.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뭐 느슨이 봉합해라. 이게 고름이 나오게끔. 뱀에 물린 것도 교상이죠. 부목으로 고정한다. 이런 표현이 국시에 나왔어요. 뭐 부목? 골절됐어? 그 의미가 아니죠. 부목으로 고정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독이 덜 퍼진다 이 얘기예요. 물린 부위를 심장 아래쪽으로 하는 거 뱀에 물린 거밖에 없습니다. 출혈이 심해. 동상 입었어? 그 다친 부위, 상처난 부위 위로 올리는 거죠. 하지만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하는 거 교상밖에 없다. 환부를 심장보다 낮춘다. 이게 바로 교상입니다. 뱀에 물렸을 때. 물 마시면 독이 전신에 퍼져요. 물 마시지 마세요. 얼음찜질 없어졌습니다. 얼음찜질 안 해요. 벌에 의한 교상, 벌에 쏘이면요, 벌초하러 갔을 때 벌에 쏘여서 죽는 경우 있어요. 그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입니다. 30분간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금방 오는 사람 있고요, 10분 있다 오는 사람, 30분 있다 오는 사람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즉시 주사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그때는 제가 아나필락틱이 뭔지 몰랐어요. 병원 가서 진통제를 맞고 약을 타려고 약국 갔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저희 아빠가 엄마 데리고 다시 병원 가서 원장님이 C컵 하셨대요. 그 병원이 제가 실습했던 정형외과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였던 거예요. 막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이러더니 눈물 나고 호흡기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주사를 놓으셨을까요? 에피네프린이나 아미노필린 놓으셨겠죠? 상처 부위에 얼음찜질을 제공한다. 벌은 얼음찜질 된대요. 뱀은 하지 말래요. 뭐 이 정도. 침을 제거하면 좋은데 뭐 손톱, 칼, 신용카드 이거 약간 옛날 얘기고, 이 눈썹에 이렇게 털 뽑는 핀셋 같은 거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다. 벌은 보통 이렇게 벌초 그런 데 가서 물리니까 뭐 그렇다는 거. 아나필락틱만 조심하면 됩니다. 화상, 동상, 열 손상. 이게 지금 응급 간호다 보니까 이렇게 다쳤을 때 어떤 처치가 필요하냐 요거 배우는 겁니다. 간호 보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상 가장 중요한 거 찬물에 15분 담가라 이거예요. 찬물에 15분 담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잔잔한 화상 많이 입었었거든요. 돌솥밥 먹다가 그 돌솥에 엄지 찍어가지고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찬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종이컵에 찬물에 이렇게 담그면서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는데 센스 있는 거기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데우셨어요. 그래서 얼음을 이만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그 종이컵에 넣고 밥 이렇게 먹으니까 한 10분 담갔거든요. 그랬더니 물집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찬물에 15분 담그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화상은요, 뒤고 나서 막 병원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초창기에 빨리 찬물에 담그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찬물에 담글 수가 없어. 그러면은요, 찬 수건을 거기다 감아야죠. 예, 그래서 담그는 게 가장 좋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담같이 자꾸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빠께서 얼굴을 전체를 화상을 입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오후에 모기가 많잖아요. 저녁 뭐 6시부터 7시 어둑어둑해지는 찰나에. 근데 이제 수도 계량기가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 살았었는데 수도 계량기가 이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 고무다라 같은 거 뭐 밑에. 그 계량기를 보신다고 열었는데 보려고 했는데 모기가 많으니까 저희 아빠가 F킬러를 이렇게 휙 뿌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수치가 저녁에 안 보이니까 라이터를 이렇게 킨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F킬러랑 라이터가요, 팍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 쪽에 화상을 착 이렇게 불이 순식간에 확 붙었는데 팍 불은 제거했는데 아빠는 괜찮겠거니 했죠.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안방에 누워 있었겠죠. 안방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엄마 아빠랑 이게 괜찮겠어 어쩌겠어 뭐 화상 입었는데 막내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얼른 뛰쳐나갔죠. 보니까 아빠가요 귀까지 다 화상 입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밤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다치고 말을 몇 시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응급실 갈 시간은 아니었고 제가 막 찬찜질이랑 냉장고에서 이 눈이랑 코랑 막 이렇게 얼굴 덮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찜질을 1시간 이상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화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초반엔 괜찮더니 점점 후끈후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병원 가셨는데 2도 화상 진단이 나왔어요. 그 순간에는 많이 뒤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 코, 그리고 귀까지 다 뒤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계속 얼음찜질을 1시간 동안 안 했더라면 3도 화상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어쨌든 2도 화상은 물집이 있다, 수포가 있다 2도죠. 그래서 초기에 얼음찜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수포가 생겼다? 2도 화상이죠. 또 물집이 생겼다? 욕창으로 따지면 2단계 욕창입니다. 동상으로 따져도 수포성 2도 동상이 되겠어요. 3도 화상은요, 일단 쇼크를 예방해야 됩니다. 호흡기로 숨을 잘 쉬어야 되죠. 화상은 호흡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 화상 입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혈장 수혈,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 동상은요, 추운 환경에 노출돼서 체온 유지 안 되죠? 말단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은데 따뜻한 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담요로 감싸주거나 다친 부위, 침해된 부위는 상승시키는 게 좋고 뭐 이렇게 혈액순환대라고 막 마사지 할 수 있는데 마사지는 안 됩니다.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싼다. 동상일 때요. 또 전체적인 보온을 해줘라. 그래야 순환이 잘 되지 부분적인 보온, 난로 이런 거는 별로래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다. 화상 입었을 때 찬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동상 입었을 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사지나 압력은 피한다. 이게 제가 진짜 에피소드가 끝도 없는데 국시 막판에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또 이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바로 이 집 이전에 살던 집이 2층 베란다 있는 집이었는데 고양이가 저희 집 베란다에 새끼를 낳았어요. 길냥이가. 제가 이제 밥을 주다 보니까. 근데 그때가 3월, 4월만 해도 춥잖아요. 되게 쌀쌀하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이제 털이 젖어 있는데 애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새끼가 이제 저체온증이 와서 안 움직여서 제가 새끼 원래 만지면 안 되는데 얼른 나가가지고 걔를 데리고 와갖고 따뜻한 물에 씻겼어요. 따뜻한 물에 씻기고 드라이로 말리고 그러니까 애가 멀쩡히 살아났죠. 그리고 애미가 자리 비운 사이에 몰래 거기다 제가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또 한 마리 고양이 살린 적이 있었는데 동상까지는 물론 아니었겠지만 저체온증이나 이런 경우에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 손상, 요즘에 열사병으로 많이 죽죠. 일사병,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중요한 거 염분이 많이 빠져서 소금물을 먹여야 되는 병, 열경련입니다. 이런 국가것이 있었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다리에 경련을 잃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물을 먹인다. 짠 음식을 먹인다. 소금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식염수는 0.9%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집어넣어도 눈이 안 아픈 거예요. 그냥 맹물, 수돗물을 눈에 넣으면 뻑뻑하고 아프죠? 농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식염수가 우리 몸에 있는 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성 용액입니다. 열경련, 소금물을 먹인다. 열사병, 무조건 시원하게 한다.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된 게 열사병이에요.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을 하죠? 이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뇌가 망가져요. 땀도 안 나와요. 땀 조절이 안 됩니다. 쇼크 자세 취해야 되는 열 손상, 열 피로입니다. 아무튼 열 손상, 뜨거워서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체온을 낮추는 데 주력하셔야 돼요.
의식이 있으면 찬물 먹인다. 얼음물 먹인다. 의식이 없으면 입에 뭐를 넣으면 안 되고 몸을 시원하게 한다. 서늘한 곳으로 이동한다. 시원하게 한다. 뭐 그렇습니다. IV를 시원하게 놓고 관장을 막 시원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사실 너무 내가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 우리 집에 에어컨도 없어. 그러면은요. 공공기관 가면 에어컨 다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 기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나라 어디 가도 에어컨 안 틀어져 있는 데가 없는데 이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여유가 없었겠죠. 부목은요,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발목이 삐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삔 부위를요, 골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를 올려준다, 얼음찜질한다.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붕대로 감는다, 이런 거 괜찮아요. 일단 우리가 뭐 삐었어, 염좌가 있어, 또는 뭐 부러졌어. 냉찜질 한 3일 정도 합니다. 일단 붓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골절 시 복합골절을 막으려면은요, 부목을 대준다.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되어야 된다. 이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와요. 골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그래야 부종이 좀 덜합니다. 여러분 기부스 해보셨나요? 제가 또 다리 기부스 한 2번 했거든요. 기부스를 하면은요, 안에 살이 부으면 이게 쫄립니다. 엄청 아파요. 이게 부러지고 뭐 인대 나가서 아픈 게 아니라 피가 안 통해서 아파요. 이게 부종이 있으면은 기부스 안에서 쫄려서 아프기 때문에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 그림 보세요. 어느 쪽이 다친 쪽이에요? 지금 오른쪽 이 종아리 아래로 좀 시꺼멓죠? 오른쪽을 다쳤어요. 편마비가 아닙니다. 손상 환자예요. 손상 환자는 뭐예요? 삐었거나 일시적으로 뭐 골절됐거나 이런 경우예요. 손상 환자는 건강한 쪽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요. 편마비 환자, 마비는 영원한 거잖아요. 일시적인 손상이 아니잖아요. 마비는 영원한 거로 보세요. 뇌졸중 걸려서 뭐 마비됐어. 교과서적인 의미로요. 그러면 편마비 환자는 어느 쪽? 편마비 쪽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편마비는 무조건 편마비 쪽 지지하는 거고요. 손상 환자, 일시적으로 다쳤어? 반대쪽, 건강한 쪽을 지지해 준다. 이거 아세요? 바뀐 지만 1년 넘었으니까 이제는 요걸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독 환자 1순위. 예전에야 농약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이랬지만요. 요즘에는 마약 중독 많잖아요.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 숨 못 쉴 수 있으니까 약병 들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마약을 먹었어? 해독제를 놓던지, 쥐약을 먹었어? 혈관 안 터지게 비타민 K 주사를 놓던지. 이게 위세척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토시켜야 되는지 이걸 판단하려면요, 뭘 먹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의식 환자 우선 기도를 유지합니다. 사실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토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수면제 먹었어? 뭐 이런 경우에 토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위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이상한 약물을 먹었어요. 화학적인 거. 구토하다가 이 목이나 이 기도 이런데 뭔가 제2, 제3의 상처를 입혀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 한 번 하고 목소리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중독. 요즘에는 자살 시도를 사실 번개탄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10배 높다고 했잖아요. 이뇨제, 만니톨이라는 게 국시에 한번 나왔어요. 만니톨이라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진통제인 것처럼 만니톨이 이뇨제로 유명합니다. 이뇨제, 이뇨. 몸에 있는 걸 밖으로 빼내는 게 이뇨제예요. 붓기가 심하다거나 혈압이 너무 높다거나 이랬을 때 이뇨제를 투여해서 그것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일산화탄소 중독 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요. 산소를 때려 부어야 됩니다. 고압 산소 탱크에 집어넣어요. 이때는 고농도의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압이 상승했어? 뇌압 상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왔든 뭐로 왔든 바이탈은 무조건 체크합니다. 혈압 재고, 호흡 재고, 맥박 재고, 체온 재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구조하려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자는 익수자, 빠져있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내가 살고 부모가 있고, 내가 먼저 살고 자식이 있고, 내가 살고 남편과 배우자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나 위주로 돌아갑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비출혈, 코피죠? 코비자예요. 코피의 양상과 출혈량을 측정한다. 코피 어떻게 처치하죠? 목덜미나 콧등에 얼음찜질합니다. 냉해 효과, 온해 효과에서 냉해 효과 수축되죠? 피가 덜 나온다. 이게 따뜻하게 해보세요. 이완되면 더 나오니까. 입안으로 넘어온 피 뱉어냅니다. 구역질 나죠? 뱉어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치과에서 입 뽑았어. 뱉어내요? 이거는 삼키는 거예요. 코피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치과에서 이를 뽑았어요. 입에다가 솜을 꽉 물고 1시간은 피를 삼켜야 됩니다. 최소 1시간. 왜? 이거 왜 뱉으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이렇게 뱉으려면은요, 입에서 압력이 생겨요. 음압에 의해서 피가 계속 나와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는 삼켜야 되는 거고요. 코피는 비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뱉어내는 것입니다.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찜질하면 좋다라는 건 코피가 넘어가서 기도 흡인이 되지 않도록 환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여라. 의자에 앉혀라. 30분 내내 코피가 나면은요, 병원 가야겠죠? 병원으로 간다. 이런 것까지 국시에서 원해요. 심폐소생술 성인은 5cm는 들어가야 된다. 소아는요 4, 5cm 들어간다. 한 4cm요. 영아 0에서 1세죠. 손가락 2개로 한 4cm만 들어가야 된다. 가슴 압박 1분에 100에서 120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단 시간이 10초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인공호흡은 10초에 2회는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1분은 몇 초죠? 60초예요. 1분에 100에서 120회를 가슴 압박하려면은요, 1초에 2번은 눌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0대 2를 가는 거죠.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죠. 요거를 한 1분에 3번은 돌려야 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뭐냐 이런 게 국시에 나왔어요. 흉벽으로 심장벽이죠. 전기를 방출시켜 심실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 심장에 전기 줘가지고서는 심장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심장 충격기다 이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한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세요. 이거 확인하래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왜? 그 누워있는 사람이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다리 주물러주고 있고 이 사람은 얼굴 주물러주고 있고 이러면은요 누구의 이 리듬이 분석되겠어요. 모두 물러나세요 합니다. 리듬 분석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 켜고요. 패드 붙입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하는 거예요. 제세동 시행이라는 말이 심장에 충격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심폐소생술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한다.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죠. 제세동 시행 5글자죠. 6, 5, 6,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그리고 다시 심폐소생술 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붙여요. 오른쪽, 우리 눈에 왼쪽이지만 이 사람의 오른쪽 빗장뼈, 같은 말로 빗장뼈이 쇄골뼈예요. 바로 아래 하나 붙이고 이 사람의 왼쪽 중간 또 젖꼭지 아래 여기 붙입니다. 왼쪽 젖꼭지 옆, 왼쪽 중간 겨드랑이에 붙인다.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 그리고 제세동 시행, 심폐소생술 이렇게 가죠. 심장 리듬 분석할 때 모두 물러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때만 아무도 안 만지고요. 이거 외에는 계속 다 심폐소생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손을 댑니다. 심장 충격 실시한 후에 할 행동은 뭐예요? 리듬 분석했어? 다시 제세동을 시행하는 거죠. 제세동 시행이 뭐예요? 한마디로 심장 압박하는 거니까 가슴 압박을 하든지 뭐 인공호흡을 하든지 심폐소생술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듬 분석할 때만 안 만지고 나머지는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계속한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이다. 성인은요, 구조자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무조건 30대 2로 가고요. 영아나 소아 구조자가 1명이 갔어요. 30대 2로 하는 거예요. 의료 제공자가 2명 왔어요. 2명이서 15대 2로 교대하는 것입니다. 30대 2가 아니라 15대 2. 30대 2를 반으로 나눠서 15대 1이 아니에요. 무조건 2로 갑니다. 왜? 인공호흡은 10초에 2번은 불어 넣어주라고 했죠? 15대 2로 가는 거예요. 제수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이게 맞아요. 실시하지 않는다. 틀려요. 가슴 압박은 무조건 계속한다. 언제만 하지 말아라. 심장 리듬 분석할 때만. 오케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요.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냥 기억하세요. 구시에 나오니까 뭔 소린지 몰라도 에너지 충전 완료되고 쇼크 버튼 또 눌러라 이거예요. 심폐소생 언제까지 하냐? 1대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한다. 또는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그만한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라 이 얘기입니다. 리듬 분석할 때 빼고는 계속해라. 운반법.
운반법은요, 일단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환자 신체에 가까이 위치해가지고 운반하는 게 가장 좋죠. 멀리 안 돼요. 바짝 이런 거 아니에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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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가까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목 염좌가 발생한 직후 손상 부위 냉찜질하라, 뭐 위로 올려라 이런 거. 쇼크 환자 트렌텔덴버그 포지션. 쇼크는 뭐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 대사가 무전된다, 순환이 안 된다,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쇼크는 청색증이 온다, 혈압 체온 떨어진다, 중심 정맥압이 하강한다. 중심 정맥압, 심장에서 피를 꾹 짜줘야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뭐 이 순서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쭉 짜주는 힘이 없어. 중심 정맥압이 하강했어. 이 발끝에 있는 피라도 다 이게 심장이랑 뇌 쪽으로 몰아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중심 정맥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야 이제 전신에 피가 잘 도니까. 쇼크의 종류, 저혈량성 쇼크, 시민성 쇼크, 분배성 쇼크, 신경성 쇼크, 독성 쇼크, 뭐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습니다. 실혈 쇼크, 피 많이 흘리면은요 저혈량성 쇼크가 옵니다. 출혈, 화상 이런 거요. 아, 요즘에는 무슨 칼부림 나서 죽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아파트에서 갑자기 무슨 일본 무슨 칼 그거 이따만한 걸로 죽이고. 아우, 정말 세상 무서워서 외출이나 하겠어요. 혈압 저하, 빈맥이 나타나는 쇼크, 저혈량 쇼크이다. 거. 아나필락틱 쇼크는 분배성 쇼크이다. 과민성 쇼크라는 거.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관지를 확장해줘야 된다.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소화기 사용법 알고 갈게요.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간호조무사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핀 뽑는 게 순서고요. 맨 마지막에 쏘는 거겠죠. 이 중간에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노즐을 먼저 이 불 있는 화구 쪽으로 놓고 손잡이를 움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총 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질하듯이 소화기를 쏘는 거예요. 연기를 대피하는 자세 너무 중요하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코와 입이 닫히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우리 응급구명의 4단계 기지쇼감기, 기도유지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는데, 얼마 전에 무슨 부천 무슨 호텔인가 화재 났을 때 그 간호사가 어떻게 살았어요?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머리맡에 그걸 맞으면 이렇게 샤워기가 떨어지면서 이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유해가스, 유독가스에 질식 안 되고 1시간을 그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사실 불이 나면요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유해가스가 이게 시꺼먼 연기가 있으면 사실 입군지 출군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꽉 차지 않았을 때라면 젖은 수건으로, 수건 없으면요 옷소매를 빨리 물에 적셔가지고 코와 입 막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으로 벽을 잡고 쭉 나가는 거예요. 왜 한쪽 손이야? 양쪽으로 잡으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출구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호흡기를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한쪽 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소화기가 있어, 어느 쪽으로 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돼요. 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쏠까요? 여러분 선풍기 틀어보세요. 여러분 얼굴 앞에. 선풍기가 내 얼굴 쪽으로 와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죠. 여기다 대고 소화기 쏴보세요. 소화기 분말 내 얼굴로 나오죠. 이게 앞으로 가야지 불이 꺼지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선풍기를 등져보세요. 등지고 소화기 쏘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이 분말이 더 멀리 나가겠죠. 불이 좀 잡히겠죠.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욕창 호발 부위, 천골, 엉덩이뼈. 누워있을 때는 이렇고 앉아있을 때는 더 자주 1시간마다 해줘야 돼요. 휠체어 이런 경우 의자에 앉아있을 때 더 욕창이 빨리 생긴다는 거. 여러분 방석에 꼬다리 깔고 1시간 있어 보세요. 이거 엉덩이 살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촬영하다가 깜빡하고 한 진짜 뭐 20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방석 꼬다리에 살 이렇게 찔려가지고서는 닿는 부위가 욕창 호발 부위라는 거. 아, 선생님 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아직도 달리고, 선생님 저는 요번에 저만 시험 못 볼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뭐 우리 반 애들 다 공부 잘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내가 자꾸 주파수를 맞춰서 가면은요. 여러분이 딱 60점 맞아서 합격할 수도 있었는데 59점으로 아마 떨어지실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국가고시 시험 본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그러면요. 여러분이 찍는 것도 맞게 됩니다. 그게 운이에요. 운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라붙는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리고 점수 왜 60점에 맞추세요? 80점으로 맞추세요. 안전하게 가잖아요. 점수 지금 80점 나오시는 분들 90점, 95점 잡으세요. 100점 잡으면요, 95점 맞는 거고요. 80점 잡으면요, 70점 맞는 거고요. 60점 맞으시는 분은 60점 못 맞아요. 떨어져요. 무조건 한 70점, 80점, 90점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꿈을 높게 가져야 거기서 반타작이라도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취업을 하셨을 때도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신세한테 안 하고 이런 사람 말 들어주지 마세요. 같이 인생이 기울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또 그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나날인데요. 예, 그거는 다음 썰 영상에서 풀도록 하고요. 자꾸 나를 그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기분이 안 좋으면 그날 하루 망친다? 왜 기분을 태도로 만들어요? 볼펜을 입에 물어보세요. 입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입꼬리를 위로 올립니다. 그렇게 기분을 업시키면서 갑니다. 왜? 인생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면 모든 일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모든 게 더 나빠집니다. 계속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것에든지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기간조에서 이렇게 목 터져라. 여러분이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이 짧은 영상에서 엑기스로 썸머리 해드렸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엑기스로 썸머리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반복해서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발목 염자, 냉찜질. 응급처치 기본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 기지쇼감, 기도유지, 지혈 환자, 쇼크 환자, 감염 환자. 자동심장 충격기 이용한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이게 바로 심장 리듬 분석이라는 거예요. 모두 물러나세요 한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언어적 자극.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확인한다, 이거죠. 뇌 전증 환자. 의자에 앉은 채 경련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뇌 전증이 뭐예요? 예전 말로 간질이에요. 입에서 막 이물질, 거품, 구토물 나오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이게 없으면 다치지 않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환자를 바닥에 내려눕힌다. 이런 표현을 기억하세요. 보기 5개 중에서 첫 번째 게 없으면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없으면 세 번째 거 고르시면 돼요. 양쪽 발에 동상 입은 환자를 위한 초기 대처 방법. 동상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따뜻한 물에 담근다, 담요를 덮어준다, 침해된 부위를 상승시킨다, 옷을 갈아입힌다, 이런 거요. 1시간 전에 발목 빈 환자 응급처치 방법. 뭐 압박해준다, 얼음찜질한다, 심장보다 높게 한다. 다음 중 무의식 환자가 구토할 때 간호보조 활동 우선 해야 될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무의식 환자인데 이물질이 기도를 막겠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또는 옆으로 돌려준다. 앙하위인데 고개만 옆으로 돌린다. 반보가위, 뭐 좌측 심수체에 취한다. 보기 5개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성인 심폐소생술 중에서 가슴 압박 방법에 관한 설명. 가슴 압박하고 우리가 이완이 돼야 또 가슴 압박하죠? 가슴 압박 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벌에 쏘인 대상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한다. 왜? 아나필락틱 쇼크, 벌 하면은 아나필락틱 쇼크 연결하세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주사 놔야겠죠. 흉, 벽으로 전기를 방출시켜 심실세동을 정상을 리듬으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죠. 다음 열 손상으로 옳은 것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다. 이거 뭐예요? 열사병입니다.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 호흡 조절 중추, 연수죠, 연수. 땀이 안 난다, 열사병. 소금물을 먹인다, 열경련. 다량의 구토 후 이런 증상일 때 먼저 할 일은
차고 축축한 피부 쇼크죠. 다리를 올려준다 또는 트렌드 앨런버그 포지션 이렇게 그냥 척하면 척 가셔야 돼요.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 분석합니다. 이거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왜? 이 누워있는 사람, 쓰러진 사람의 심장 리듬만 분석해야 되니까.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다. 어떻게 하죠? 부목으로 고정한다. 또는 움직이지 않는다. 심장보다 다친 부위가 아래에 있게 한다. 물 먹이지 않는다. 독이 퍼지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응급간호 제가 진짜 썸머리만 해드려도 양이 많네요. 여러분 반복해서 정말 이 척하면 척으로 가시고요. 이제 구독자 10만 조금 모자라요.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나 땡땡땡 반드시 합격한다. 댓글에 남기세요. 스스로 세뇌하고 확언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상상하고 느껴라. 그러면 삶에서 그 장면을 돌려받을 것이다. 줄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랑을 주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좋은 감정을 느껴라. 사랑의 힘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이 좋아하는 상황,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로 온통 당신 주위를 둘러쌀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그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지나갔고 끝났다. 당신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그 일들을 더 이상 당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상상하고 느껴라. 좋아요 누르면 합격.